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우리 집 가스와 수도, 전기, 인터넷까지 모조리 끊어버릴 수 있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2015년 네팔에서는 이게 국가 단위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웃나라 인도 결정 하나에 나라의 심장이 멎어버린 끔찍한 사태. 전 세계가 인도를 비난했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옆집에 넘겨준 건 바로 집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밖에서 문을 잠근 강도보다 더 무서운 안에서 문을 열어준 내부의 배신자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골마 터진 문제가 2025년 바로 지금 어떻게 단 하나의 SNS 금지 조치로 폭발했는지 그 현장까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비극이자 어쩌면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는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네팔의 지정학적 운명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완벽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바로 코끼리와 용 사이에 낀 개미죠. 남쪽의 거대한 코끼리, 인도는 수백 년간 네팔의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오랜 이웃이자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쪽에서 거대한 용, 중국이 나타나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더 새롭고 좋은 길을 알려줄게 라고요. 오래되고 익숙한 길과 새롭지만 검증되지 않은 길,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것이 바로 네팔의 현실입니다. 먼저 네팔의 절대갑, 코끼리 인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팔은 바다가 없는 나라라 먹고 사는 모든 게 인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절대적이냐면요. 당장 석유와 가스 같은 연료는 100% 인도를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싫어. 한마디만 하면 네팔의 모든 차와 공장이 멈춰서는 완벽한 종속관계인 거죠. 그리고 인도는 이 막강한 힘을 아주 대놓고 휘둘렀습니다. 2015년 네팔이 만든 헌법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면서 국경을 막아버린 겁니다. 국경 너머에서 내려진 이 결정 하나가 네팔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하루 300대에 달하던 유조 트럭이 10대 미만으로 급감하면서 대중교통이 끊기고 학교와 공장이 문을 닫았죠. 더 끔찍한 것은 불과 5개월 전 9,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연료 부족으로 구호물품 수송이 마비되면서 이재민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스가 끊겨 환자식을 만들기 위해 장작을 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그 대지진 피해액 67억 달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지진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네팔이 인도로부터 배운 끔찍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네팔에게 새로운 탈출구처럼 보이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대한 용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거대한 선물을 들고 히말라야를 넘어왔습니다. 철도, 광케이블, 발전소까지 중국은 네팔에게 인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 네팔은 코끼리와 용이 벌이는 거대한 체스판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인도를 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도의 행위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누가 때렸는가를 넘어 왜 이렇게까지 아팠는가입니다. 이 상황을 질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네팔은 직접적인 사인은 인도라는 이름의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이었죠. 하지만 진짜 의사는 사망 진단서 너머를 봅니다. 이 환자는 수십 년간 면역력을 갉아먹는 온갖 만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며칠 앓고 지나갈 감기가 치명타가 된 것처럼 네팔이 수십 년간 방치해온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취약성이 인도에게 완벽한 살상무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가해자인 인도를 변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네팔이 왜 그토록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기저질환들을 해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안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네팔 붕괴의 진짜 범인은 어쩌면 인도도 중국도 아닌 바로 네팔 내부에 있었습니다. 네팔이 공화정으로 전환한 2008년 이후 16년 동안 무려 14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의자 뺏기 게임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파벌의 이익을 위해 앞다투어 인도의 손을 잡거나 중국의 손을 잡았죠. 외부의 적을 막아야 할 방패가 오히려 적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균열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더 깊은 사회적 상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카스트 제도와 민족 갈등이죠. 특히 네팔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남부 평야지대에 사는 마데시 사람들입니다. 네팔의 지배층은 오랫동안 이들을 차별해왔고 인도는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마데시 형제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언제든 네팔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치적 무능과 사회적 분열이 쌓이고 쌓여 바로 지금 2025년 9월 끔찍한 형태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친중국 성향의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SNS를 전면 금지하자 마침내 네팔의 청년 세대, G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SNS를 되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외침은 이거죠. 인도에 붙던 중국에 붙던 제발 그만 좀 싸우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수십 년간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며 기본적인 통치와 경제적 발전에 실패한 기성 정치 엘리트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결국 밖에서 흔드는 코끼리와 용의 힘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 내부의 균열이야말로 네팔의 비극을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네팔의 비극적인 붕괴 과정은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위협을 부른다는 냉엄한 역사적 격언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주변국의 경제적 압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위협은 공동의 위협 앞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내부 응징력의 상실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의 기둥이 튼튼하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팔의 붕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둥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